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이념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발언이었는데요. 일부에서 열린민주당 입장을 최강욱 신임 당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악성 댓글이나 이제 인스타 이런 테러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나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가해자 측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 군 아버지는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젊은이들이 강남이나 홍대 클럽에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나는 걸려도 뭐 크게 중증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로 2030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걸려도 경증, 감기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정말 그런지 현재 40일째 코로나19 치료 중인 20대 확진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결코는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나 이런 생각 좀 했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 시간대 금요일 때 프로야구 생방을 먼저 이제 3주를 한대. 우차사가 이러다 없어졌거든요. 공개 코미디 대표 프로그램이죠. KBS 개그 콘서트. 결국 21년 만에 장기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캣콘 멤버였던 개그맨 박성호 씨의 인터뷰와 더불어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우리 연애할 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맞선 볼 필요 없이 손부터 잡아야 한다. 열린민주당과 합당 당연히 통합이 원칙이다. 김두관,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강욱 대표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당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당대표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5.18 기념식에 참석 못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은? 저희가 공식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무슨 5석 미만 정당이기도 하거니와 뭐 현재의 원내 정당으로 하겠다는 게 보훈처의 무슨 내부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규칙이라는 게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계속 답을 회피하다가 예. 방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예. 글쎄요. 좀 본체 이번 그런 이야기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따로 방문은 안 합니까? 광주에? 저희는 당연히 광주로 가서 참배를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또 저희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를 광주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당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죠? 예.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표가 되셨는데 등대 정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글자 그대로 등대처럼 이제 멀리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빛을 비추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예. 게 등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의석이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주제에 있어서 뭐 큰 함대를 형성해서 대항을 누릴 수는 없고 단지 시민 여러분들께 중요한 주제, 그다음에 중요한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고 또 그 설득력들을 더 제고해 나가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뭐 선거 때는 뭐 매운 민주당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그 개혁에 대해서 리드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걸 뭐 강약의 정도라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적인 입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자칫하면 이런 개혁 과제들이 그런 큰 경제적인 이슈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잊지 않고 항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네, 뭐 과거 인연도 있고 또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한 것 같은데, 그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싶고, 그 다음에 정치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하나하나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해석을 부과하는구나 하는 걸 아주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진행자 말씀처럼 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님이 뭐 저하고 모르시는 사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당에서 대표나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은 늘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하고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 축하난도 보내고 뭐 이랬던 게 저희가 늘 언론을 통해서 봐왔던 관행이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왜 자꾸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덧붙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것은 최강욱 대표가 이제 오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 대표가 먼저 요청했다. 이 문제는. 네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민주당 내 일부 관계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한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관계자가 실제로 존재해서 이렇게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화일보의 보도에 분명히 악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문화일보의 어떤 데스크에서 강력하게 그런 톤의 기사를 주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지금 대통령께서 먼저 전화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하게 정정을 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보기로 했고 반드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왜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혹여라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그 당원들과 후보들께 그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당연히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뭐 모든 대화 내용을 또 공개한 건 아니고 말이죠. 물론이죠. 근데 방금 아까 대표님께서 세석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니 정당인데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은 이 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부터 앞장서서 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 이후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린민주당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는 뭐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님 목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누구나 다 예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현 지도부는 선거 때 선거 전략의 차원이건 아니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셨건 일단 그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주요 내용이 저희하고 선긋기를 하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면서 지지를 구하셨기 때문에 그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선회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 지도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김기현 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그런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언급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열린민주당 입장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는 뭐 선거 전부터 계속 저희가 뭘 합치지 않겠다, 분열하자, 따로 가자 이런 말 한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예. 민주당이 계속 선긋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또 예.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분명히 한 뿔에서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예.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 합당하게 되면 역시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시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 저희는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고요. 예. 저희가 표방하는 열린 정치는 모든 것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당원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하고의 뭐 만남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 뭐 약속 같은 건 안 잡으셨습니까? 네, 그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국회에서 정해진 의전이, 그러니까 정치권의 의전이 국회의장을 먼저 예방하고 그 다음에 각 당 대표를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직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일정을 협의를 하는 중이었고요. 예. 국회의장께서 잠깐 그 병원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정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고 이제 다음 주 초부터 일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제 완수를 위해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뒤로 밀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예. 또 우선순위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었고요. 아, 그 이제 권력기관 개혁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새롭게 제기되는 주제가 아니라 이미 쭉 논의돼 왔던 주제고 이미 법안이 통과되고 또 국정원법이나 경찰 관련 법들은 다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고 열린민주당이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지적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계속 그 이슈를 얘기해 왔으니까 예.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걸 실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예. 취지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으로 예.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에 또 특히 최 대표에게 검찰개혁에 대한 것을 가장 기대할 텐데 말이죠. 네. 또 묘하게 최근에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많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검찰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되지 않느냐 이쯤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생각을 해온 게 있을 테니까 네. 국회 이제 21대 개원하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에 스스럼 없이 해왔던 잘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정치검찰의 관행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견제받거나 통제받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무슨 채널A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 또 권한의 최대화를 위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겨누고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실린 그 내용 흘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권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자료들도 많이 있고 제가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제가 자료 제출 요구나 또 질의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 나갈 수 있기를 1차적으로 제가 바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수처를 출범을 시키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예. 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작업들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좀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감시하고 촉구하고 질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그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법사위가 상임이니까 뭐 예. 제 의사를 떠나서 예. 많은 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뭐 특히 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법사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 민주당의 어떤 양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양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그 민주당의 어떤 당연한 배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국회법 상으로 지금 상임위 배치 구조가 예. 그 이제 비교섭 단체나 무소속은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네, 민주당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선거 전에 최 대표가 꾸준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개혁하고 또 하나 이제 언론 개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검찰 개혁은 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언론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언론 개혁은 공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언론 소비자인 주권자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요. 예. 그간의 언론이 보여온 행태가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언론 소비자께서 많이 각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을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그다음에 오보방지법, 그다음에 언론 피해 구제 제도의 실질화 뭐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실현되도록 하고 또 나머지 이제 국민 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정책 발표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또 그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에서 제목이 대통령 기소된 최강욱과 7분 통화였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과 7분 통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의도적인 흠집내기 기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정작용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사주들의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라고 하는 곳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족벌 언론이고 과거 뭐 친일 독재의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또 재벌과 결탁한 신문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거를 또 쉽게 탈피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상한 보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주권자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은 길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또 일종의 그런 고비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사연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서 또 무리한 오보들을 계속 하시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은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판사님들이 잘 하시겠죠. 예. 결과는 뭐 지켜보면 알게 될 테고요. 네. 또 궁금한 것이 공수처 설치인데 뭐 네. 7월, 8월 이 얘기가 나오는데 21대 국회 들어가면은 처리가 될까요? 그 설치가 무난하게? 그 걱정입니다. 현행 법대로라면은 7월 안에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지금 인선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야 하고 사실은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회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사청문 절차나 국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게 있어서 예. 그거는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라도 지금 의사일정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나가고 이 필요성을 더 강조드리는 이유가 역시 이제 법이 통과되는 게 끝이 아니고 이걸 출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난관들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좀 촉구해 주셔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그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21대 국회 개원하는데요. 네. 열린민주당이 어떤 활동을 할지 포부 밝혀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중대정당 역할을 하겠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이동영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봉주 전 최고위원께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개혁의 장애물이 되는 게 있다면 앞장서서 깨뜨려 나가고 또 올바른 길이 있다면 먼저 횃불을 들고 국민 여러분들께 꼭 배신하지 않는 정치로 또 올바른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